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킥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처음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처음 하면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두근두근 설레는데요. 예. 최은정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요, 네. 굳은 결심 있잖아요. 네. 보통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결심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되도록이면 많은 종목을 재빨리 여러분들 품에 안겨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네, 첫 각오가 참 대단하신데요. 네. 저도 첫 방송이다 보니까 열심히 방송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황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입니다. 국내 양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켠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가 1930선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리고요. 업종별로도 엇갈린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활성화 방안 등의 영향으로 오늘 건설주가 조금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장중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나 국내적으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등 장을 움직일 수 있는 대형 이벤트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종목 대응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시간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가격, 또 궁금하신 점,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저희와 함께 통화하시면서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 의견도 함께 챙기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KT 올레 IPTV에서도 서울경제TV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동부증권 일산지점 박성일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예, 먼저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종목 퀵 서비스 진행 규칙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많은 종목을 봐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상담 시간이 주어질 예정인데요. 100초가 되기 전 30초 전부터 초시계가 움직이게 됩니다. 전문가님들은 조금 긴장하셔서 엑기스만 뽑아서 상담을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종목 퀵 서비스에서는 별점제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만족하셨거나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료 문자 번호로 별표 보내주시거나 별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잘 집계를 해뒀다가요. 한 달 뒤에 월간 별점 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문가 별점제 역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네, 또 월간 별점제라고 하니까 많이 긴장들 되실 텐데요. 또 별점 주신 시청자분께도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또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정태근 전문가, 박성일 전문가 두 분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종목 퀵 서비스에 처음 해주시는 만큼 각오를 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어떤 각오를 임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첫 프로그램에도 첫 출연해서 정말 기쁘고요. 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종목을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상당히 되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일 연구원님도 들어봐야겠죠. 예, 저는 이제 별점을 많이 받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내용들은 전부 다 빼고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열정적인 각오를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동성 아나운서, 네.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네. 하는데요. 문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정태근 전문가님께 드려볼게요. 연일 조정세인데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0116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셰일가스한지 유전 개발에 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일단 조금 1차적으로 선반영이 좀 됐다고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6만 원 가격대에 오게 되면서 어떤 눌림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그 눌림목 그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빨간 그 양봉보다는 음봉이 좀 많이 출현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요 종목을 올렸던 세력들 세력이라고 좀 지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이든 기관이든 세력들이 어쨌든 올렸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음봉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1차적으로는 시세를 분출하고 난 데에 조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선이 접근을 하고 있긴 하지만 21선 이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일단 어떤 그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 추격 매수 하시는 게 가능하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보다는 좀 더 최소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룰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 100초가 채 안 됐는데 상담이 끝났네요. 네. 예, 되도록이면 초시계 움직일 때 그때까지는 좀 길게 봐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받아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어떤 종목 볼까요? 정해 주시겠어요? 한정 기술 드려볼게요. 매수가 예. 74,500원에 비중이 100%인데요. 예, 한정기술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일본에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고 최근에 해외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죠.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매출을 증가를 시킬 거다라는 게 내년 상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조금 횡보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펀더멘탈상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을 좀 이어가 보면 최근에 이평선들이 많이 밀집을 하고 있는 상승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이 이제 75,000원대에서 수급을 조금 강화를 해놨기 때문에 손절 라인 75,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전고점인 84,900원까지는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PR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충분히 성장성 자체가 PR을 따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비중이 100%시기 때문에 한전기술을 100%씩 가져가는 건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전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한 60% 정도로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역시 100초 안에 상담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또 문자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들어와 있는데요. 23,300원에 45% 들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이번 지난주죠. 지난주 그냥 급등할 때 좀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자, 일단은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좀 아무래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3분기 실적 같은 게 아무래도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어떤 D램에서 낸드 플래시 쪽에서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P램 쪽으로 넘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다면은 적어도 D램 가격이 적어도 빠지진 않아야 되는데, D램 가격이 1달러를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1달러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주력을 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라든지 그리고 D램 쪽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D램의 가격이 다운이 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금 정도 구간에서 어떤 그 기술적 반등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려 본다면, 자, 어쨌든 자, 가격대는 괜찮습니다. 가격대 같은 경우에 21,000원 정도 가격 부분에서 일단은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등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반등 여부를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매수 가격대가 할 수 있는 23,500원에서 한 24,000원 정도까지 1차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실적이 대폭 개선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1분기, 2분기 때 흑자로 전했던 실적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23,500원에서 24,000원까지 어떤 목표가, 단기 목표가, 1차 목표가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 수 있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100초 안에 이번에도 상담을 잘 맞춰주셨고요. 이번에 또 문자 볼까요? 네, 이번에 박성일 연구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280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가격은 7,150원에 비중이 30%인데요. 매도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박성일 연구원님. 예, 매도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LTE 가입 숫자 증가입니다. 근데 국내 내수 시장을 가지고 지금 SKT, KT, LG U+가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U+의 가입자가 늘었다고 하면 KT랑 SKT의 가입자 수는 당연히 줄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KT와 SKT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LG U+에 뺏겼던 고객을 뺏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통신주인 LG U+가 PR 20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말을 이어가 보면 전고점 부근에 와 있는데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그렇게 많이 사는 건 아니죠. 7,000원짜리 종목을 한 20만 주씩 사서 고점에서 자꾸 뚫어보려고는 하는데 생각보다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굳이 LG U+를 가져갈 만한 매력도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차라리 대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KT나 SKT 쪽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나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아이폰 5가 LTE로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아이폰 5의 출시 여부에 따라서 LTE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1,0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 LTE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에는 아직도 KT나 통신 3사들의 기반이 조금 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비중을 전부 다 줄여주시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조금 줄여주시고 다른 통신주나 배당이 좀 큰 매력도 있는 주식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이제 또 봐주실 텐데요. 인기가 참 많으세요. 문자로도 항상 존경하는 정태근 전문가님 이런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자 종목 볼까요? 네. 이번에는 옵트론텍을 봐드릴 텐데요. 8,850원에 40%를 들고 계신 분 계십니다. 오늘은 비중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 보내시네요. 예. 네, 앞에 그 문자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하네요. 예. 정리되셨는데. 그만큼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보 좀 자세하게 좀 봐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옵트론텍 같은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카메라 모듈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품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그리고 파트론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카메라 모듈주가 잘 가야 카메라 모듈 부품주도 잘 가겠죠. 왜? 카메라 모듈 회사 쪽으로 카메라 모듈 부품주들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그 삼성전기라든지 파트너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카메라 모듈주들이 못 갑니다. 그렇다면 카메라 모듈주들이 못 가는데 카메라 모듈 부품주들이 당연히 못 가겠죠. 자,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 대장주죠. 일단은 그 종목을 보실 때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HTC가 갑자기 잘 안 되네요. 그냥 아웃트론텍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삼성전기 같은 게 최근에 11만 원까지 같은 주가가 지금 이제 추가 상승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적은 잘 나와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갤럭시 S2 테마가 있었죠. 그 FPCB, 뭐 터치 패널,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다음에 케이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었죠. 근데 갤럭시 S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들이 못 가고 있죠. 그만큼 스마트폰 부품 관련된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지만은 이 종목이 이미 선반영이 됐고 그런 어떤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못 간다는 겁니다. 자, 옵트론텍도 마찬가지예요. 갤럭시 노트 2에 대한 어떤 신규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갤럭시 S3에 대한 어떤 주가도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손절가만 일단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뭐 추가적으로 가지면 좋겠지만은 요 종목은 그 손절가만 제시를 하는데 8,500원 갈 때가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손절을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이 종목이 못 올라간지는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손절가만 8,500원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트론텍은 지금 수익권 내 계십니다. 손절가 네. 8,500원만 이탈 안 했을 때까지 들고 가보자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정태근 전문가님은 말도 빠른데 100초 느렸는데 예, 정리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100초가 긴장감이 있고 설레는데요. 다음 문자는 삼성테크입니다. 매수가 76,600원의 비중이 10%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문의하셨습니다. 오늘 2.7%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68,000원입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펀더멘탈 측면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왔던 지금 7만 원대가 강하게 깨졌습니다.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나오면서 깨졌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야 저희가 다 알 수 없겠죠.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객관적인 자료들 뿐이 조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악재를 통해서 지금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지지 라인이 65,000원까지도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일단은 삼성테크윈은 그동안 꾸준히 올라왔던 그리고 횡보를 하려고 했던 에너지들이 소멸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조금 봤을 때 테크윈이나 물산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이나 테크윈의 가장 안 좋은 점은 특이한 테마나 밀고 있는 주력 산업들이 조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테크윈 같은 경우는 방산에서도 뭐 네트워크 장비에서도 반도체 장비에서도 모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지만 PR 15배 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테마가 없죠. 차라리 실적이 좀 덜 나와도 제일모직같이 AMOLED나 전자재료 사업부가 성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조금 더 이슈나 스토리가 좀 만들어지는 경우인데 테크윈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판단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시간적으로는 좀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65,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65,000원 지지를 못할 시에는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요. 지지했을 시에는 일단은 7만 원까지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삼성테크인 65,000원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겠네요. 또 좋은 수익률, 큰 수익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전문가들의 진단을 받고 나서 참 말 잘 들었다, 감사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별점제 시행하고 있으니까 문자로 다시 한번 별표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나중에 월간 왕중 왕을 뽑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를 연결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통화가 돼 있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두산 인프라콘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십니까? 2,500원에 22,500원에 22,500원에 예, 20%입니다. 비중 20%요. 예. 금년도에 사셨어요? 예. 예,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네요. 예, 많이 빠져가지고 예, 2만 원을 못 넘고 예. 네, 거기서 또 밑으로 빠지고 했어. 이번에는 2만 원 넘어갈까 싶어서 좀 매도 시점 알고 싶어갖고 예. 예, 지난주 금요일에 8% 급등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오르기는 하는데 우리 시청자께서 매수하신 가격 부근은 아직 아닙니다. 네. 예, 오늘 흐름을 보니까 또 2만 원 선에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세요? 예. 예, 기다릴 수는 있고요. 너무 지어봤어. 예. 손절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지금 시점에서 자르는 게 맞겠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손절을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정태근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들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한 주 후에 종목 대응 잘 하고 계신지 또 확인 전화 드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정태근 전문가님.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산인프라고 잘 아실 거예요. 대중국 관련주인데 건설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요건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저 하차트를 잘 보시면은 올해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은 18,000원 정도 가격권에서 24,0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이때 당시 뭐 때문에 요 종목이 올라갔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중국이 그때 그 양해가 있었죠. 양해가 있게 되면서 어떤 그 중국에 대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왜 두산인프라가 8% 급등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그 정권 교체 시기라서 어떤 그 부양책이 쉽게 나오긴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부양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그 중국 같은 경우 어때 수출이 한 60% 차지하게 되면서 제조업을 살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어떤 그 민간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건설이라든지 그 철도 건설 같은 사회 인프라 투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 사회 인프라 투자를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설 중장비라든지 그런 어떤 부품들이 건설 중장비 이렇게 많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두산 인프라코의 수혜가 있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부양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3월달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듯이 그렇다면 그런 부양 기대감이 지속이 된다면은 두산 인프라코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연유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려볼게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자, 5월달 저점과 5월 18일 저점에서 지금 현재 7월달 저점 보면 이렇게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기술적 저점이 올라갔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급 볼게요. 최근에 와서 위쪽을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한 1차적으로는 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최소한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1차적으로는 절대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은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보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별점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로 별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그런데 별 말고 전문가 이름도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 전문가께 별을 좀 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247님과 8466님께서 별만 딱 보내셨거든요. 누구를 지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이름 좀 보내주세요. 네, 다음 종목은 바이오랜드입니다. 매수가 13,500원의 비중이 30%. 보유를 해도 될까요? 문의하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2%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매수가보다는
조금 윗 단계인 14,900원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박선 연구원님. 예,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제 슬슬 빠져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원료 그리고 화장품 원료를 비롯한 건강 기능성 식품의 원료를 좀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에이블 CNC나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좀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의 대부분이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좀 넓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게 에이블 CNC와 코스맥스인데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내수가 100%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바이오랜드가 올라가고 있는 건 현재 짱매매죠. 화장품 중에서 올라가지 못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들을 기관들이 조금 매입을 해서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주식들을 올려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에이블 CNC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PR 20배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여기서 그 매기들이 바이오랜드로 올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던 이슈 자체가 중국 쪽 매출 상승이었기 때문에 바이오랜드는 그 이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뚫고 갈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인 지금 부분에서는 비중을 최대한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당 순이익이 바이오랜드가 한 900원 정도가 나오죠. 근데 지금 13,000원, 14,000원 정도 하고 있으니까 PL 한 15배 정도 그렇게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적정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가져가실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주봉을 보시면 전고점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일단은 장대 음봉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작은 주식, 특히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인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가져가시기보다는 일단 급등했을 때에는 차익을 조금 실현을 하시고 21선, 일봉상 21선 부근에서 왔을 때 다시 한번 지금 괴리도가 상당히 크죠. 이렇게 큰 괴리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14,000원 초반이 되면 다시 한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1선 14,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좀 확대해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또 상담이 마음에 드셨다면 별점도 함께 전문가님 성함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하게 박성일 연구원님 말씀하실 때는 초시가 안 움직이네요. 네. 예, 좀 뒤로 한 것 같기도 한데 30초가 남았습니다. 좀 빨리 하신 건 아니에요? 예. 자, 이번에 또 문자 종목 볼게요. 두산중공업이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7만 원에 15% 들고 계시다고요?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오늘 조금 물려 계신 분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네요. 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어떤 그 두산인프라코와 연결시켜 본다면은 요 종목도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같은 두산그룹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멘텀을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발전 플랜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자력 관련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최근에 좀 반등을 그래도 주고 있는 가격 조정이 크게 나왔었지만 반등을 주는 이유가 어떤 그 오늘 뭐 미국에서 어떤 그 UA 원전에서 어떤 20억 불 정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연계되는 어떤 반등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두산중공업이 좀 반등을 줬던 이유가 또 그런 부분도 있어요. 9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력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어떤 발전 플랜트에 대한 건설, 그러니까 화력 발전소였던 수주가 두산중공업 쪽으로 있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줬는데, 자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어떤 그 발전 플랜트에 대한 수요, 어쨌든 뭐 그 발전소라든지 원전에 대한 그런 어떤 수주 모멘텀이 있어야 이 종목은 올라가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게도 일단은 발전 플랜트 그 원전에 대한 어떤 테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7만 원까지는 뭐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최소한 뭐 매도를 하시더라도 그 7만 원 가격까지는 안 가더라도 손실은 대부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그 전고점까지 일단 볼게요. 이거는 확인하면서 계속 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65,000원까지 전고점까지 1차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65,000원에서 돌파하냐 못하냐 따라서 다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은 65,000원까지 일단 가지고 있어보자. 하지만 62,000원 이후부터 다시 한번 그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팔지는 마시고요. 한 65,000원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코스닥 종목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매수가 7,050원에 비중이 25%인데요. 전반적인 진단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박성윤 연구원님.
예,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일봉상 보면 아직까지는 6,200원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 바닥권을 조금 형성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관건이 되겠죠. 포스코가 아무래도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00원대는 깨고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과의 연계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움직이고 있는 건 포스코 ICT가 하고 있는 쪽에서 건설 부분 때문이겠죠. 엔지니어링 부분이 쪽. 그쪽이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에 대한 수혜를 조금 받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포스코 ICT의 주력은 아무래도 IT겠죠. 클라우드 컴퓨팅 쪽이 조금 움직여줘야 포스코 ICT가 다시 한번 시총이 1조가 넘어서는 상황이 좀 발생을 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좋은 호재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총이 한 1조 정도 되는데 1년에 500억 정도밖에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싼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함부로 매매하기 조금 어렵고요. 지금 종목별 기관 매매를 보시면 한 달간 누적해서 10만 주 정도 갖고 있는데 뭐 10만 주라고 하면 큰 물량 아니죠. 3개월 동안 20만 주. 7,000원짜리 종목 뭐 20만 주라고 해봐야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조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바닥권에서 기관도 외국인도 조금씩은 매집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포스코 쪽에서 70% 이상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마다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7,000원만 깨지지 않고 7,500원 돌파를 한다고만 하면 그때까지는 한번 보유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7,000원 이탈 시에는 과감하게 조금 매도하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ICT는 7,000원 선을 꼭 체크해 보셔야겠네요. 다음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네. 무료 문자 번호로 들어왔는데요. 태광산업 지금 풀어드릴게요. 태광산업을 오늘 몇 번을 보내셨거든요. 네, 91만 7천 원에 20% 주가가 자꾸 내려가는데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524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88만 원 선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제가 종목 상담 한 2년 넘게 하는데 예. 태광산업 이런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황제주. 예, 그렇죠. 100만 원, 예. 한때는 100만 원 가량 넘는 황제주였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좀 밀려가지고 그래도 88만 원입니다. 일단은 솔직히 좀 당황스러워요. 이런 종목 들어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을 가까이 제가 종목 상담을 하면서 태양산업 솔직히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계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섬유업체인데 어떤 자산 가치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이 회사가 어떤 성장주로기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가치주라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계속 100만 원 가격대를 유지를 했었는데 지금 조금 문제점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호진 전 회장인가요? 요즘 전 회장 같은 경우 배임의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너 리스크, 즉 기업 리스크가 계속해서 조금 악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그 만회가 돼야 어쨌든 주가가 100만 원 위쪽으로 제자리를 좀 찾아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어쨌든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은 78만 8천 원에 어떤 하방 경직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추가 하락이 제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선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요거는 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에 가시면은 좀 매도를 하신 다음에 교체 매매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기업 리스크가 아직까지 확실히 가졌다기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갔을 때 종목 교체를 고려를 해보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또 오늘 첫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 많은 또 사랑과 또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 문자는 LG화학입니다. 매수가 31만 2천 원인데요. 비중이 30%고요. 전망이 궁금하다 하시네요. 예, 화학주 같은 경우는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네. 화학주가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은 유가가 수급상 개선이 돼서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100불 정도 부근에서 일단은 위아래로 한 10불 정도 움직이고 있지만 아직 위쪽으로는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수급이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화학 제품이 조금 많이 팔리려고 한다면 중국이나 미국, 유럽 쪽의 제조업 경기지수가 조금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48.6 기준치인 50에 미달하고
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좀 하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석유 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가격이 좀 벌어져 줘서 마진이 남아야 되는데 LG화학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본연의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조금 인내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행인 점이라고 한다면 LG화학이나 호남석유나 일단은 화학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바닥권은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3분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이익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조금 많이 빠져줬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가격분을 전가를 조금 할 수 있는 4분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업이익이 개선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말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관 수급도 아주 천천히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주 정도 3개월 구간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화학주는 한번 들고 가서 포트의 20% 정도는 가져가 볼 만하다.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은 4분기까지 가져보자고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또 큰 수익률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좀 전에 이제 정태근 전문가께서 오늘은 손실 많이 본 분들이 문의를 하신다 하셨는데 이제 수익권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 종목 봐드릴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10,000원에서 한 30원 모자란 가격이죠. 9,97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사신 가격이 9,000원이고요. 비중이 50%십니다. 비중이 많으신 만큼 수익을 좀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은 건지 의견 좀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짧게 안 가져가도 되고요. 좀 길게 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런 종목은 조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은 비중은 좀 작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이 종목이 어떤 그 실적이라든지 업황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테마 때문에 가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작년 11월달, 12월달 이때 당시 어떤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됐습니까? US케어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부각이 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 테마가 형성되고 난 뒤에 이 회사가 어떤 실적에 그런 대폭 늘어난 부분이 없죠. 그러면서 바로 뒤됩니까? 가격 조정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에서 8,000원에서 바닥을 잡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US케어 쪽을 맞물린 이유가 한 가지뿐입니다. 그 어려운 얘기를 하면 PACS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딴 게 아니에요. 그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거나 MRI 찍거나 뭐 CT 촬영 하죠. 그러면은 그 CT 촬영 하게 되면 그 필름을 어떻게 됩니까? 전송해야 되죠. 그 전송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MRI 찍게 되면 그 사진 이렇게 주는데 그거 사진 연상해 주는 것 시스템도 이 회사가 만들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의료 쪽으로 어떤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병원 쪽의 어떤 시스템과 연관이 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US케어 테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대선 다가오죠. 대선 다가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복지 나오겠죠. 복지 때문에 지금 이제 서서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선 다가오게 되고 경선되면서 선거 공약 나오니까 한 번쯤 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목표까지 제시 안 하겠습니다.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한번 가파르게 튀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파르게 튈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비중도 많고 조금 불안하시겠지만 지금 자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십시오. 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 23만 4천 원의 비중이 50%인데요. 진단해 주시죠, 박성용 의원님.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삼성중공업하고 현대중공업의 사업 구조를 한번 찍어드릴 텐데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양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게 90%가 넘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조선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포트를 많이 다변화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박 비중은 한 35% 정도로 줄어 있고요. 나머지 기타나 이제 건설이나 태양광 쪽 그리고 변전압기 그리고 기계 쪽으로 많이 포트를 분산을 했는데 포트를 분산한 게 뭐가 나쁘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주식을 살 만한 메리트가 없습니다. 선박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가 줄 수가 있겠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포트를 너무 다변화해놨는데 그 다변화한 포트조차에 태양광이나 건설 쪽 그리고 기계 쪽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구조로 회사를 끌고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중공업은 거의 전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도 일단 어느 정도 위치는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중공업에 대한 기관, 개인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심이 많이 약화가 됐다. 예전 같으면 중공업 하면 일단은 현대중공업을 사고 나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편입을 하던 기관들이 지금 현재는 일단 삼성하고 대우 쪽에 많이 집중을 하면서 현대의 편입 비중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트렌드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본인이 매수를 해서 들고 갈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총이 한 8조 정도 되고 있는데 한 2조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니까 PER 측면에서는 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전 고점이었던 28만 원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장성 자체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가지고 손실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고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선주를 편입을 한다고 하면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쪽으로 포트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STX 조선해양이나 현대미포조선은 건들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현대중공업 대신 삼성중공업과 또 대우조선해양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또 상담해 주신 전문위원님은 박성을 연구원이셨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저에게 별점 무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 퀵 서비스로 저희가 개편을 한 이후로 별점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상담 받으셔서 만족스러우시다면 무료 문자를 통해서 전문가님 이름 적으시고 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지금 전문가님 성함이 맞는지 하면서 박성하 전문가 별 5개가 왔거든요. 박성일 전문가님이 맞으십니다. 별 별은 5개 박성하님께 드릴게요. 잘 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드려야겠죠. 이번에 볼 종목은 현철입니다. 현철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떤 종목인지 아시죠? 현대제철입니다. 예, 매수하신 가격이 95,128원 하신 거 보니까 몇 번 분할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이분도 비중이 50%십니다. 봐주십시오. 네, 예. 난 또 앵커님 개그하신 줄 알았네요. 개간 건데요. 아, 그래요? 웃으셨잖아요. 예. 하도 어이가 없어요. 지금 초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철강업종인데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지금 호주에서 그 철광석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중국 쪽에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 수요를 예측을 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 그리고 어떤 철광석 투자를 늘렸는데 지금 중국의 어떤 경기가 꺾이게 되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철광석 업체들 상당히 타격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주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들의 어떤 자금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멈췄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냐면 자. 최대의 어떤 철광석 수요처인 중국의 어떤 철광석 수요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철강업체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 했었죠. 대중국 관련주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학업종에도 움직여주고 있지만 철강업종이 못 움직인 이유가 지금 그만큼 어떤 철강석의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철강업체도 지금 이제 실적에 관한 부분 그리고 매출에 관한 부분이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철강석 업체들의 철강석을 받아와서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 포스코 현대제철이죠. 현대제철이 아무리 자동차 쪽으로 많이 공격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철강석 업체, 철강석의 어떤 수요 둔화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호주 쪽 경기를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바닥을 잡는 부분 뭐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8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반등에 대한 모멘텀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95,128원이신데 일단은 매수가 부분까지는 뭐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그 정도 92,000원 가격대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좀 장기로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단기로 보신다면은 조금은 종목 교체 쪽으로 차라리 화학업종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를 껐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관계로 마무리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번에는요. 네, 다음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매수가 7,99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박선 연구원님.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는 조금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 쪽은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 쪽에서 조금 마진을 확보하려고 하면 1차나 2차 벤더 업체들한테 마진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는 전반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D램과 연관된 PC 제품을 테스트하고 조립하는 업체인데 문제라고 한다면 D램 가격이 너무나 떨어져 있죠. 지금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D램 현물 가격이 한 1불 이상 1.12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불 미만 한 0.94불, 95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D램 가격이 이렇게 안 나와서 지금 하이닉스 자체가 마진이 안 나게 생겼는데 패키징을 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에 좋은 가격으로 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상 봤을 때 올 한 해 하나마이크론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돌아서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여지없이 그 상황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테마가 붙을 일도 없습니다. 갤럭시 S나 아이폰 시리즈가 아니면 테마가 붙을 일도 없기 때문에 당장 개선이 되기 어렵고, 실제로 D램 가격이 여기서 올라온다고 하면 개인이나 기관들이 하나 마이크론을 살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SK 하이닉스를 사서 조금 올려 붙여놓고 수익을 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은 과감하게 여기서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D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다면 SK 하이닉스,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시거나 코스닥 쪽에서는 성장주 위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종목 교체 의견 주셨는데요. 하나 마이크론 대신 SK 하이닉스나 현금 비중을 늘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종목 또 볼게요. 5450님께서 보내주신 HB 테크놀로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1,350원에 30%를 들고 계시고요. 진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정태현 전문가님. 네, 일단 좀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가격들을 보니까. 일단 이 종목이 7월 달에 크게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가격들을 보게 되면 1,300원 전후에서 계속 행보 구간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잘 보셔야 될 게, 이 회사가 AMOLED 검사 장비 쪽에 어떤 그 부각이 되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때 7월 달이죠. 7월 달에 상한가에 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현재,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강한 시세가 한번 이렇게 분출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위에 시세 분출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간다는 부분, 그러니까 1,350원짜리 어떤 시가총액이 500원대밖에 안 되는 회사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납품한다는 게 상당히 크게 부각을 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AMOLED 시장이 안 좋죠. 만약에 AMOLED 시장이 조금만 좋았다면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저항이 되고 있는 1,500원 충분히 돌파를 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안 좋은 부분은 어떤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어떤 모멘텀이 있었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AMOLED 시장이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지금 현재 돌파가 쉽지 않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먼저 리스크 관리 쪽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1,500원 돌파한다면 무조건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쨌든 돌파를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격대가 계속해서 1,500원 가격대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현재 반등이 쉽지 않은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봤을 때 지켜주는 가격대가 지금 현재 1,250원에서 한 1,250원에서 1,300원 정도 가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25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종목은 일단 리스크 관리하는 쪽이 먼저 우선이 아닌가 좀 생각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KP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2,450원의 비중이 15%인데요. 박성희 연구님. 예, KP케미칼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단 호남석유와 11월에 합병 절차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호남석유와 KP케미칼을 짝매매를 조금 하시면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합병 비율이 한 20주 정도 되겠죠. 호남석유 한 주당 KP케미칼 20주 정도 가져가실 텐데, 보면서 괴리가 조금 있을 때는 호남석유 팔고 KP케미칼 사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건 가능한데, KP케미칼을 들고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화학 전반적으로 가격을 좀 봐야겠죠. 그럼 화학이라고 하면 중국 쪽하고 가장 많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구매자 관리지수 중국치를 보면 47.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0을 하회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전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HSBC나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거의 전저점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더 빠지지 않는다, 이런 논리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지표에다가 빠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까지는 조금 KP케미칼도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화학제품 반등은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4분기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가격이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면 지금 밀리는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지점, 지금 12,000원 지점이 훼손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한번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보시는데 4분기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가장 올바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퀵 서비스 처음으로 개편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어떻게 종목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러 올 건데요. 11시에 꼭 빨리 보내주셔야 선착순으로 상담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목 퀵 서비스는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급격히 내렸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주요 외국계 IB들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한 달여 만에 0.3%포인트 낮췄습니다. 일부 IB는 하반기 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예상하는 등 대부분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관별로는 UBS가 하반기 성장률을 1.6%로 낮춰 잡으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1%로 대폭 내렸습니다. 1%대 성장률은 강력한 대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수준의 부진한 수치입니다. JP모건도 2.9%에서 2.5%로 낮췄고 도이치방크는 3.0%에서 2.6%로 내렸습니다. 이외에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즈도 각각 2.8%, 2.7%로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 기업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지난해보다 5.4% 감소한 52조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금융업종 등을 제외한 633개 상장사의 지난 6월 말 현재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조사한 결과 51조 5,645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4% 감소했습니다. 한 회사당 평균 보유액은 814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6억 2천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들의 투자 활동이 늘면서 현금 자산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현금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로 2조 7천억 원에 달했고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포스코, SK하이닉스 등도 1조 5천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침체의 기름값 상승으로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븐일레븐이 올 들어 지난해 8월 말까지 교통카드 충전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7.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휘발유 값이 본격적으로 오른 8월에는 충전액이 93.9%나 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지하철 역사 안에 입점한 편의점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 역사 안에 137개 세븐일레븐 점포 매출을 분석한 결과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등 식사 대용 상품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더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싼 반면 흡연율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U산하담배규제위원회가 OECD 22개국에 가장 많이 팔리는 담배 가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가 2,500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아일랜드는 14,975원으로 가장 비쌌고 영국 11,525원, 프랑스 9,400원 등의 순으로 비쌌습니다. 반면 흡연율은 44.3%로 OECD 34개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물가를 고려한 담배값도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나타나 한국과 일본만 담배가 빅맥보다 더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매일 이 시간 종목객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홈페이지나 또 무료 문자, 전화, 또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증시는 오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피가 1930선, 코스닥은 5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